두 번째 연구자인 신촌 말파고라는 연구자가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팀에서 가장 원리와 경전에 대한 관심과 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했고,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경전과 혼동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공을 해줘서 저희 연구팀 전체가 정말 자극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연구자입니다. 저희 신촌 말파고 연구자를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촌 말파고 대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혼동 말씀의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와 2부로 나눠서 일단 내용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옮겨주시죠. 화면만 가까이 넘어가주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 인문학의 우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IT 기업 면접이나 채용에서까지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성을 평가하면서 보다 심화되어 온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적용되었던 식민교육은 지금까지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단순 주입식으로 창의적인 생각보다 기계적인 생각에 가깝게 노출되도록 우리는 그동안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적인 잔재와 산업화 시대의 대량 생산 메커니즘과 맞물리면서 보다 그 효율적인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적합한 방식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라든가 관심이 아직까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과 달리 여러 기업들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이를 의식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인문학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과 상대적인 개념을 뜻하며 인간의 존재성을 놓고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3대 요소로서 보다 본질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문사철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문학, 역사, 철학에 이르는 3대 요소이며 또한 창조 본연의 가치에 있어서는 각각 정지에 각각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지의 가치 중에 정에 해당하는 문학은 특히 사랑을 그리고 지혜에 대응하는 역사는 과거의 삶을 추구합니다. 또한 의의 가치에 있어서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고 의를 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창조 본연의 가치 실현력에 근거한 근본적인 학문의 분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문학과 새 진리 사이의 호응을 살펴보면 우선 새 진리의 사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무지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서나 의지도 생길 수 없는 것이니 여기에서 새 진리는 지정에 대응하는 인문학의 문사철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학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매우 큰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런 인문학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런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이렇듯 놀라운 그런 인문학과 새 진리의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학적 고찰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역에 하는 것을 넘어서 새 진리의 사명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인문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실천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동감이나 동태적인 움직임을 부여해서 개념적인 이해만 위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그로 인한 개념의 재구성은 우리 현실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제 새 진리의 말씀으로 어떠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의 머리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절대 가치에 의한 신관, 인간관, 우주관, 역사관, 종교관,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예술관 등을 위시하여 일 사회 각 분야 이론의 점수가 막려되어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영성과 지성, 종교적 진수와 과학적 정보, 철학적 깊이와 문학적 시적 묘사 등이 매우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말씀의 가치는 바로 절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란 변하지 않는 중심이며 인문학적 가치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다양한 경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말씀 훈독의 이유이며 또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먼저 훈독 경전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적인 틀과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문학의 점수를 담고 있는 인문 고전이 그러하듯이 특히 경전에 있어서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리 강론과 원리 분체론 그리고 통사상 유강 이렇게 세 권입니다. 그것은 각각 지정의 가치에 대응하는 그리고 또 가치와 핵심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 강론에서의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은 먼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인 가치에 대응하는 인문학적 고찰로서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의 정수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리 강론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창조 본인에 있어 지혜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이에 비해서 원리 본체로는 원리 강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되면서 정적인 내용을 보다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정을 표현하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부모님, 영계와 인간 책임 분담, 절대성, 죄와 판단복귀의 내용을 더했습니다. 원리 강론이 형상적인 원리로 한다면 원리 본체로는 완성 원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뜨겁게 원리 본체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까닭입니다. 한편 통일사상 요강은 기존의 철학의 미해결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이전에서가 아닌 의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자익과 우익을 아우르는 도익사상, 즉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총 3권의 경전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경전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8대 경전이나 천일국 3대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숙연해지는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본심이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하면서